정부가 지난주 의대 정원 배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결과 발표에 교육계 반응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지역 입시학원은 그동안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해서 줄어든 수강생이 다시 늘어날 것으로 보여 화색을 보이는 반면에 정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재수생과 반수생들이 늘면서 입시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고요. 지역 인재 전형 또한 같은 권역인 경북이 더 유리해서 대구 수험생들의 압박감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생매거진 오늘 박은정입니다. 어제 한동훈 위원장이 의정 대화 중재 역할을 밝히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는데요. 의대 정원 확대가 지역 교육계와 의료계에 미칠 영향을 오늘 기자의 눈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25일 월요일 생생매거진 오늘 시작합니다. 자, 기자의 눈으로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들여다봅니다. 매일신문 정우태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전공의 집단 사직이 벌써 한 달이 지났는데 쉽게 갈등이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에 이어서 의과대학 교수들도 집단 사직에 나섰어요. 네,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 예고일이 바로 오늘입니다. 전국 40개 의과대학에서 교수들이 자발적인 사직서 제출에 동참하기로 한 건데요. 네. 전공의와 달리 의대 교수 대부분은 정년이 보장되는 대학 교원으로 사직서 수리 시 정부가 진료 유지 명령 등을 내릴 수 없습니다. 의과대 교수들이 현장을 떠난다니까 걱정이 큰데요. 대구 경북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지난 15일 비대위를 통해 사직서 제출을 의결한 대학은 전국 20개의 대학입니다. 여기에 계명대, 대구 가톨릭대도 포함됐는데요. 경북대의 경우 찬반 투표를 통해 사직을 결의한 상황이고 이 밖에 교수들의 사직 제출 의향을 밝힌 대학이 점점 늘어나며 전국으로 확산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네, 갈등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고 이제 교수들도 현장을 떠나게 되면서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높은데 현장 대응에 차질이 없을까요? 네, 일부 대학병원 비대위 측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당분간 환자 곁을 지키며 외래 진료 등으로 인한 교수의 피로 누적을 막기 위해 법정 근로시간인 주 52시간을 준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전국 40개 의대 중 39개 의대가 속한 전국의대 교수협의회는 총회를 거쳐 이날부터 교수들의 외래 진료, 수술, 입원 진료 근무 시간을 주 52시간에 맞춰 줄이기로 했습니다. 다만 다음 달 1일부터는 외래 진료를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네, 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정부는 대화의 창구를 열어둔 상태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대본 회의를 열고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국민의힘과 간담회를 갖고 정부와의 건설적인 대화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고요. 네. 대통령 또한 당과 협의해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해달라, 의료인과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해달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귀 의지가 없는 전공의들도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정부는 오는 26일부터 전공의가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지 않을 경우 면허를 정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예. 보건복지부는 이번 주부터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해서 면허 정지 본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 정부가 3개월 면허 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를 보낸 전공의 가운데 의견 제출 기한이 가장 빠른 경우가 25일인데요. 네, 오늘이네요. 네, 맞습니다. 가장 빠른 26일부터 면허 정지 사례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내일입니다. 네,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날 중수본 회의에서 전공의가 병원에 이탈하며 국민이 많은 우려를 하는 상황에 의대 교수들은 국민의 의료를 가정하지 않도록 환자 곁을 지켜주길 바란다며 앞으로 지역 및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 4대 과제의 구체적 논의에도 의료계가 적극 동참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면허 정지 사례가 곧 나올 수 있다는 건데 당장 내일이잖아요. 네. 전공의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정부의 행정처분이 임박했지만 의외로 전공의들 사이에서는 별다른 동요가 감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면허 정지라는 초강수에도 전공의들이 대응하지 않는 건 행정처분 자체가
의사 신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네. 실제 정부의 면허 정지 조치는 3개월에 불과합니다. 사태가 이후에 해결되고 면허 정지 기간이 끝나면 전공의들은 언제든지 의료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이제 전공의들이 어쨌든 계속해서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이 나왔고 또 대구시와 경북도가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네, 정부 안에 따르면 대구 경북의과대학 정원은 현재 351명에서 72% 늘어난 640명이 됩니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가 지역의 필수 의료를 살리는데 꼭 필요한 정책임을 공감한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는데요. 네. 또 지금까지 지역 환자들이 수도권으로 원정 진료를 하고 있고 필수 의료를 담당하는 의사 수 부족 탓에 시민의 불평과 불안은 가중되어 왔다며 의대 정원 확대는 지역 필수 의료를 강화하고 지역 인재 전형도 확대해 우수한 의료진이 지역에 남아 지역 의료를 튼튼하게 지킬 수 있는 정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경북도 역시 비슷한 입장이죠? 네, 맞습니다. 경북도 역시 성명문을 통해 지방의 지역 의료는 수도권 대학병원과 병상 경쟁으로 의료 인력과 환자가 유출되고 병원의 인력 운영난은 심하고 있으며 네. 의료 인프라 유지 자체가 곤란한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또 경북도 내 상급 종합병원의 부재로 중증 환자 사망률이 전국 최다이고 분만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료 등 필수 의료가 취약해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와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의과대학 신설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는데요. 네. 향후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의료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 인재 전형 비율을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철우 지사는 지역 인재 전형 비율을 확대하는 것과 함께 경북 지역 인재 선발 비율을 대구와 경북이 동등하게 맞춰달라며 대학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의대 증원에 대한 논의가 한창인데 정작 의과대학교 대다수는 개강을 하지 못하고 있죠? 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유효 휴학을 신청한 의대 재학생은 9천 명을 넘어섰는데요. 전국 의대 재학생 절반에 달하는 48.5%입니다. 네. 유효 휴학 신청은 학부모의 동의, 학과장 서명 등 학칙에 따른 절차를 지켜 제출한 휴학계를 뜻하는데요. 이런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휴학을 낸 학생의 규모를 집계하면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렇군요. 수업 거부가 확인된 대학도 8곳인데요. 수업 거부가 이어질 경우 학생들은 집단 유급에 처할 위기도 있습니다. 대부분 의대 학칙상 수업 일수 3분의 1 혹은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 학점을 주는데요. 네. 여기서 한 과목이라도 F 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리가 됩니다. 그렇군요. 자, 의대 증원 갈수록 피해가 커질 의대 증원 갈등이 갈수록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는데 해결점을 앞으로 찾을 수가 있을까요? 네, 그동안 과정을 보고 있으면 참 네. 어려운 문제라는 걸 체감할 수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 다른 국가의 사례를 다룬 책이 출간돼서 소개를 짧게 해드리고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책이요? 네, 김누리 중앙대 교수가 펴낸 경쟁 교육은 야만이다라는 제목의 책인데요. 독일 의대 정원 당시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 독일의 경우 의사를 연대해야 할 동료로 생각한 반면 한국은 경쟁자 혹은 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책에서 지적하고 있는데요. 김 교수는 오늘날 한국 교육이 길러낸 전교 1등들이 거의 예외 없이 미성숙하고 오만한 엘리트가 되는 것은 바로 이런 사활을 건 경쟁 교육의 필연적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예.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한 경쟁 교육의 부작용에 대해 반성해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해법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시문 정우택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매년 3월 22일은 세계 물의 날입니다. 대구시는 세계 물의 날을 맞아서 기존의 방식과는 다르게 행사를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현장을 배아현 리포터가 다녀왔다고요? 네, 저는 지난 22일 제32회 세계 물의 날을 맞아 행사가 진행되는 동구 금호강 안심습지에 다녀왔습니다. 대구시는 지난해까지 시행하던 기념식을 대신해서 올해는 행사 참여자들이 직접 물의 가치와 소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소변 정화 활동을 진행했는데요. 그 현장을 전해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업 현장은 생각보다 다양한 쓰레기가 많이 있습니다. 숯불 사이에 깨진 병이나 낚싯바늘을 밟을 수도 있고 뱀이나 고라니를 만나실 수도 있습니다. 최우선은 사고 예방이기 때문에 주의를 잘 살피시고 조심하면서 작업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요 지금 제가 가면 금방 한마디에 엄청납니다. 쓰레기 정도가 아니지. 지금 저기 좀 모아놨잖아. 우리 지금 도넛 갖고 왔는데 도넛 다 찼잖아. 오늘 행사는 세계 물의 날을 맞이해서 기존에 그 실내에서 행사 위주의 행사를 했다면은 실질적인 현장 활동을 통해서 하천을 깨끗하게 하고 그 하천을 깨끗하게 함으로 해서 이 하천에 흘러가는 물들을 깨끗하게 하자 하는 취지로 저희들이 이번에 직접 체험하는 행사로 바꿨습니다. 올해가 이제 처음으로 실시해 보는데 아마 반응이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행사는 총 한 150명 정도가 참석하셨고요. 총 길이는 범안대교에서 안심교까지 총 3km 구간을 15명씩 총 10개조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아마 한 2시간 정도 행사를 진행할 거고요. 하천에 지금 생각보다 쓰레기가 상당히 많네요. 오늘 아마 깨끗하게 하는 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하천은 소중한 강이기 때문에 저희들 이제 대구의 젖줄이고 행사 날짜에 뭐 기념일에 맞춰서 하기보다는 꾸준히 할 수 있으면 그런 방향을 한번 찾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한 물을 만들기 위해서 쓰레기를 이제 직접 준 거네요. 네, 이렇게 맞습니다. 직접적인 활동으로 행사가 진행되다 보니까 더 뜻깊은 행사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렇습니다. 정화 활동에는 대구시, 동구,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등 환경 관련 공공기관 관계자와 동구 지역 주민, 명예환경감시단 회원 등 일반 시민들도 함께 참여했는데요. 예. 이번 정화 활동으로 폐가전 제품, 페트병을 비롯해서 음식물 쓰레기, 낚시용품, 야외용 텐트까지 마대 300여 개, 총 2톤가량의 다양한 쓰레기를 수거했습니다. 네.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의 이야기도 들어보시죠. 저는 동구 명예환경감시단 김영재라고 하는 감시단입니다. 매년 이렇게 같이 하면 활력소도 있고 참 좋습니다. 특히 하는 거는 낚시하는 사람들 이런 거 좀 안 버렸으면 좋겠어. 술 먹다 남은 찌꺼리, 고기, 떡밥 뭐 이런 거 한 번씩 이거 맨날 종이 흙 속에 다 묻혀 있어. 자기 집에 가 좀 버리면 좋은데 나는 고기 당부하고 싶어요. 이 오는 사람들. 세계 물의 날은 항상 뭐 다양한 행사를 하겠지만은 이렇게 쓰레기 치우는 이것도 아주 뜻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쓰레기가 없어야 물이 또 환경이 깨끗해지지 않습니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앞으로 70, 80 될 때까지 계속 할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수성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회장되는 문성환입니다. 오늘 참여하게 된 계기는 사회적 경제가 추구하는 게 지역 공동체, 지역 연대를 추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도 수성구에서 활동들을 많이 하시지만은 기본적으로 안심섭지에 대한 또 중요한 그런 지리적 위치성도 알고 또 물의 날 행사를 맞아서 하천 정비 사업을 한다길래 또 저희도 기꺼이 참여하게 됐습니다. 금호강은 대구 지역 초, 중, 고등학교 교과에 금호강, 낙동강, 팔공산이 빠지는 곳이 없는데 참 굉장히 중요한 곳이고 익숙한 곳인데 오늘 저희가 이 정화 활동을 해보니까 상상 외입니다. 너무너무 우리 시민들이 무심하게 버린 여러 가지들이 쌓이니까 굉장히 치우기도 힘들고 이게 저희가 결국은 먹게 될 물인데 이런 것들에 대한 또 경각심도 함께 깨우치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번 행사가 금호강 안심습지 주변에서 이제 이루어진 거잖아요. 네. 쓰레기가 참 많았다라고 하시는데 쓰레기 중에서 가장 많은 건 뭐였나요? 직접 가보니까요. 네, 저희가 가장 가볍게 생각하는 작은 페트병을 시작으로요. 그 하천 활동에서 낚시를 하시는 낚시용품이 좀 가장 많았습니다. 그렇군요. 환경을 생각하지 않고 무심코 했던 그런 행동들을 좀 반성하게 되는데 세계 물의 날 구체적으로 어떤 날인가요? 네, 세계 물의 날은 매년 3월 22일로 물 부족 문제와 수질 오염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물의 소중함을 되새기기 위해 유엔이 지정하고 선포한 날인데요. 올해 유엔이 정한 세계 물의 날의 주제는 평화를 위한 물의 활용이고 우리나라가 정한 주제는 함께 누리는 깨끗하고 안전한 물입니다. 이번 행사처럼 지구 환경과 깨끗한 물 보존을 위한 활동과 노력이 지속됐으면 좋겠습니다. 환경활동가도 만나봤습니다. 기후 관련해서는 가장 심각한 건 사람들이 공감하지 못한다는 데 있어요. 뉴스나 이런 매체들을 통해서 분명히 기후 위기에 대해서는 늘 알려지고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나 행동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가장 좀 아쉽고요. 그리고 물 같은 경우에도 늘 우리 주변에 있어서 사실 부족함을 못 느끼거든요. 근데 항상 들으셨을 거예요. 학교 다닐 때부터 물 부족 국가다. 전 지구적으로 사실 지구상에 물이 많지만 그중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물은 정말 3% 미만밖에 안 된다는 그런
그런 것만 생각하더라도 사실 물의 날뿐만 아니라 모든 날이 물의 날이고 물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환경 지킨다 그러면 다들 뭐 그레타 툰베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집에서 물 아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양치컵 쓰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어려운 방법으로 물을 아끼고 지구를 아끼는 게 아니라 내 생활 속에서 작은 부분을 실천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생각을 조금 바꿔주셨으면 가장 좋은 게 최근에 지구가 아프다는 말 되게 많이 들으셨잖아요. 사실 지구는 건강하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상처를 내기 시작하면 그걸 원래대로 돌리기 위해서 기상이변의 형태로 우리한테 반응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스스로를 치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건 지구는 아직까지는 아프지 않아요. 근데 지금처럼 그대로 우리가 이렇게 오염시키고 산다면 결국은 아파질 거고 그때는 지금보다 더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물도 중요하지만 이 환경 자체를 어렵게 말고 쉽게 우리가 쉬운 방법으로 지켜나가는 거, 그리고 공감하는 거, 지금 문제가 심각하구나라는 공감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물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일상생활에서 물을 절약할 수 있는 설거지통 사용하기, 빨랫감을 한꺼번에 모아서 세탁하기 등 작은 실천에 모두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작은 실천이 참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깨달아야겠습니다. 배아현 리포터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3월 25일) 월요일 생생매거진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1시 47분 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치 알아야 바꾼다. 정치 알바 시간입니다. 김수민 시사평론가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지난 21일에 대구를 찾았습니다. 이번 주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도 만날 예정인데요. 지지층 결집으로 평가받는 한 위원장의 행보, 어떤 전략으로 봐야 할까요? 네, 선거의 전통 공식에는 지지층부터 먼저 결집시킨다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경북 경산 청도의 최경환 무소속 후보, 또 대구 중구 남구의 공천 탈락에 반발해서 독자 출마하는 도태우 후보 같은 이런 무소속 후보들의 도전이 거센 것도 의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결집돼 있는 적극 지지층이나 강성 보수층을 또 결집시키는 것이 선거운동의 역효과를 불러일으킨다는 측면도 같이 볼 수 있겠는데요. 네. 현재 국민의힘의 한계가 지지층 결집이 안 된 부분인지 아니면 외연 확장이 안 된 부분인지 따져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만난다 했을 때는 예전 박근혜 정부의 부정적이었던 중도층이라든지 무당층에서도 돌아설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도 국민의힘이 유념해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구를 찾아서 한 발언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었는데요. 한 위원장이 달서구 을 지역구에 출마한 윤재옥 원내대표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했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네,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마이크를 잡고 발언을 하다가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했거든요. 예. 선거운동 기간이 현재는 아닙니다. 이때는 확정장치를 사용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게 공직선거법 제59조 4항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한동훈 위원장도 이걸 모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유세에서 마이크 사용을 안 했었고요. 예. 기자회견 형식으로 마이크를 사용을 해온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비판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일단은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마이크를 쓴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닌데요. 네. 다만 지지 호소를 하면 선거운동에 해당하기 때문에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열 때에는 마이크를 잡은 사람이 뭐 그 후보를 칭찬한다거나 잘 될 것이다 덕담하는 정도를 하는 것이죠. 근데 한동훈 위원장이 이거는 제 추측입니다만 실내 공간은 괜찮은 줄 알고 착각을 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실외에서는 그동안에 마이크를 안 썼거든요. 네. 근데 다만 어쨌든 이것은 위법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이걸로 무슨 심각한 처벌을 받거나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공당 대표이자 법조인으로서 빈축을 살 수는 있다. 이거는 지적이 나오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은 이재명 대표도 선거법 위반 지적을 받고 있는데 민주당 비례 위성정당에 대한 발언이 문제가 됐죠? 네, 이번에 그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서승만 전 개그맨 출신의 이제 후보죠. 서승만 네. 후보가 24번인데 경기 포천 지역에서
이재명 대표가 유세를 하다가 서승만 후보까지 당선시켜야 되겠죠라는 말을 했습니다. 사실 더불어민주연합은 민주당이 만든 위성정당이라는 거는 다 아는 사실이긴 한데 어쨌든 별도의 정당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 선거법에서는 어떤 정당의 지역구 후보가 다른 정당이나 그 후보를 지지하는 걸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어떤 당의 비례대표 후보가 다른 당의 지역구 후보를 지지하는 건 괜찮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는 지역구 후보가 아니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후보를 지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지역구 후보이기 때문에 다른 당이라고 볼 수 있는 다른 당에 해당하는 후보 비례대표 후보를 지지한 것은 선거법 위반은 맞아 보이고요. 예. 이 역시도 중한 처벌을 받을 일은 아니겠지만 공당 대표이자 법조인 출신이라는 것은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여기서 또 비판받을 소지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20일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불출석했는데 26일 내일이죠. 대장동 그리고 성남FC 재판이 열립니다. 재판부는 출석하지 않으면 강제 소환하겠다고 밝혔어요. 어떻게 될까요? 네, 이 대표가 연이어서 지금 재판에 불출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유는 총선 일정 때문에 재판을 못 받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물론 공당의 대표이자 국회의원이고 또 선거 후보기 때문에 이 주장을 할 수 있는 주장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 대표가 도주의 우려가 있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네. 또 선거 끝나고 곧바로 재판을 재개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이 대표가 호소할 권리는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어쨌든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이 대표로서는 이것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는 없고 더군다나 평범한 시민들의 경우는 재판에 불출석했다가는 불이익을 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 만약에 내일마저 불출석을 하게 되면 재판부가 강제 소환을 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선거를 앞두고 차마 그러지는 못할 거다 이렇게 예상도 할 수 있지만 재판부가 만약에 강제 소환을 한다 했을 때는 이것은 뭐 탄압이라기보다는 합법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이번 주에 민감한 변수가 될 수 있고 내일 이재명 대표의 선택에 귀추가 쏠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또 성폭력 피해자 2차 가해 논란을 일으킨 조수진 변호사 서울 강북 을 후보직을 자진 사퇴했습니다. 논란이 일어서요. 법조계에서도 이제 뜨거운 논란이 됐고 앞으로도 두고 볼 그런 주제인 것 같은데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변호사가 가해자를 변론하는 것 자체는 아무 문제는 아닙니다. 또 예. 조수진 변호사가 악덕 사업주를 변론했다 이런 비판도 있는데요. 그 사업주도 변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된 것은 구체적인 변론 내용이 될 것 같은데요. 예.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이제 성범죄 피해 아동에 대해서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했을 가능성이라든지 피해자의 아버지, 친구 이쪽을 거론을 한다든지 심지어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무고하려 했다 이런 주장들을 한 것에 대해서는 네. 사실 이런 주장은 언급 자체로 당사자에 대한 모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하려면 어느 정도는 의심을 뒷받칠 만한 정황이라든지 간접적인 증거라도 들고 나왔어야 하는 일입니다. 근데 네. 그게 아니기 때문에 추가 가해 논란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그 점이 있겠습니다. 자, 정봉주 전 의원에 이어서 조수진 변호사가 비운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후보직 민주당이 이제 한민수당 대변인을 전략 공천을 했는데 박용진 의원은 또다시 배제됐습니다.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이거는 뭐 당원 당규상 반드시 박용진 의원한테 전략 공천을 줘야 할 이유는 없는 것이었고요. 네. 다만 부담이 되는 것은 박용진 의원이 이제 하위 10% 의원으로 선정이 돼서 30% 감산이 됐고 그게 아니었으면 정봉주 전 의원한테 승리를 했던 것이죠. 예. 조수진 후보 같은 경우는 박용진 의원한테 굉장히 불리하게 적용되는 전국 당원들이 70% 지분을 차지하는 이 투표 조건 때문에 또 승리를 해서 이런 부분은 이제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비명계가 너무 배제된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총선 전에도 선거를 위해서 수습을 해야 될 일이고 총선 후에도 좀 당의 구도를 좀 다독이면서 가야 될 그런 숙제가 또 남게 됐습니다. 네, 지난주 귀국한 이종섭 주 호주 대사 주목받고 있습니다. 총선 전까지는 국내에 머물 거라고 하는데 공수처에 소환해서 이제 조사해달라고 촉구를 하고 있지만 공수처는 소환 계획이 없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어요.
네, 소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대사라든지 또 국민의힘, 대통령실 이쪽에서는 이것 봐라, 소환해서 조사할 만큼의 단계가 아니었다, 이런 예. 주장을 펼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의기양양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일단 이것만 봐도 짐작에 귀국시킨 것이 더 나았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공수처 소환 이런 것들이 본질이 아니라 사실 이 사안의 본질은 최상병 사망 사건이 본질입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 이종섭 당시 장관이라든지 대통령실이 혹시 부당하게 개입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근본적으로 부식시킬 생각을 해야지, 공수처가 당장에 소환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없다, 이렇게만 버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 자, 이종섭 대사 귀국, 그리고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 사퇴, 이런 과정, 그리고 여당 비례대표 명단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갈등설 또다시 불거졌는데, 양측 간의 관계는 어떻게 앞으로 전개될까요? 네, 일단 의료대란 관련해서는 협력을 하는 분위기겠고요. 총선 이후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총선 결과가 일단 관건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국민의힘이 140석 정도를 넘는다, 그래서 성공적이다 평가가 나오면 한동훈 위원장의 대선 가도는 매우 유리해지겠고요. 예. 윤 대통령은 좀 이 가운데서 여러 가지 좀 딜레마가 생길 수 있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여권의 주인공이 되는 듯한 효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죠. 예. 그리고 만약에 거꾸로 120석 이하가 나와서 120석대 정도가 나온다거나 해서 국민의힘이 패배한다, 이런 중평에 나오게 되면 한동훈 위원장과 윤 대통령 둘 다 내리막이 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질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만약에 그 사이에 좀 어중간한 이런 결과가 나온다면 가장 여러 가지의 수가 함축이 돼 있는, 양쪽 간의 관계도 좀 안개 속에 쌓이는 이런 결과가 또 예상이 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치 알아야 바꾼다 정치알바 김수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오늘 대구 경북 지역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 내일 낮까지 5에서 30mm 정도의 비가 내리겠고요. 경북 북동 산지에는 내일 새벽부터 눈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10도에서 14도 분포로 어제보다 1, 2도가량 낮겠고요. 미세먼지 정도 좋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전사고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생생매고신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박은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